가야의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구지봉 전파국. 안녕하세요. 국립기밀박물관 조성경입니다. 오늘은 구지봉 전파국 가야 유적 발굴 소식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가야 제사 유적 최초 발견을 주제로 고령 연조리 재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가야 역사 여행을 도와주실 박현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동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박현정입니다. 현재 대동문화재연구원에서 현장 발굴과 그리고 발굴 이후의 보고서 작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야의 유적은 고분군이 익숙한데 제사나 의례 행위가 이루어졌던 제사 유적이라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가야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고령 연조리 재단 어떤 유적일까요, 선생님? 연조리 재단 같은 경우도 종래에는 고분군으로 알려진 유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발굴 조사를 거치다 보니 그 재단으로 확인되었고요. 대가야는 물론 가야 문화권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제사 유적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유적의 구조나 성격에서 주목해서 살펴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사실 유적 자체는 이게 유전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유물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우아할 만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확인된 제사 유적으로서 의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발굴 현장에서 준비한 여러 사진들을 최대한 많이 싣고자 했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흥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가야 제사 유적이 최초 발견된 고령 연조리 재단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연조리 재단 같은 경우는 조사 목적 자체는 고령군에서 이 사적 고령 주산성을 매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 일환으로 고령 주산성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연조리 제1, 2호분의 정비 복원을 목적으로 그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시골 조사와 정밀 발굴 조사 그리고 추가 시골 조사를 거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항공 사진을 보면서 유적의 위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고령 대가야읍의 시가지입니다. 이 시가지의 중심에는 대가야 궁성지라 전해지는 터가 있고요. 배후 정상부에는 주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산성의 남쪽으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봉토분 700여기가 분포하고 있다고 알려진 지산동 고분군 그리고 벽화 고분이 유명하죠. 고아리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산성의 북쪽으로 연조리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은 연조리 고분군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연조리 고분군 제1, 2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조리 고분군 내 봉토분의 배치 양상을 보면 주산 꼭대기에서부터 이 북동쪽으로 질주하는 주능선에서 다시 북쪽으로 가지능선이 갈라지고 있는데 이 가지능선상에 대개의 봉토분들이 열을 지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연조리 1, 2호분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봉토분과 다르게 최소 60m 정도 더 높은 곳에 주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입지적으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항공사진에 보면 좀 더 잘 드러나는데요. 주산성에서 북쪽으로 오다가 동쪽으로 다시 꺾이는 주능선 상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조리 고분군의 봉토분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갈라지는 가지능선 상에 열을 지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 높이 차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이 아래에서부터 열을 지어서 위치하고 있고 유적 같은 경우는 60m 정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밀지표 조사 당시 연조리 제1호분입니다. 외견상으로는 누가 봐도 이건 봉토분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호분이 북쪽에 위치한 2호분의 전경입니다. 1호분의 남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1호분의 서쪽 같은 경우는 등산로가 개설되면서 이 상당수가 유실된 모습이고 1호분의 남쪽으로는 또 이런 석재가 노출돼서 석각 혹은 석실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호분 같은 경우는 벽체로 추정되는 석재가 다량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1, 2호분을 발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굴 조사는 기저부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 고분당 4개씩 총 8개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시골 조사를 들어가면 우선 그 봉토분의 이 외관을 잘 드러나도록 우선 노출을 하였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원래 큰 나무 사이에는 잡목이 우거져 있었는데 그 잡목을 다 치우고 그리고 낙엽 같은 것도 깨끗하게 치운 상태입니다. 봉토분 같이 제1호분이 드러났는데 그 중앙에는 도굴꾼들이 이렇게 도굴을 하려고 했던 구멍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굴꾼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지만 자기들도 이제 아프면 안 되는지 감기약 병도 확인되었습니다. 요 왼쪽 사진이 1호분에 설정한 1트렌치고 오른쪽이 1호분에 설정한 2트렌치입니다. 1트렌치 상에서는 봉토분 안쪽으로는 흙과 돌을 이용해서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1호분의 바깥쪽으로는 이 원지형의 경사도 변화를 준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굴구가 토층상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트렌치 같은 경우도 중앙부 쪽은 돌과 흙을 이용해서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바깥쪽은 이 등산로에 의해서 많이 유실된 상태입니다. 6번, 7번 사진 같은 경우 보면 표토층 바로 아래서 원지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3번 트렌치와 4번 트렌치 사진입니다. 3번 트렌치 같은 경우 요 2번, 3번 사진을 보시면 이 원지형의 경사도 변화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지형을 인위적으로 깎아서 대상기법이라고 하는데 흙과 돌을 이용해서 쌓는 것보다 봉토분을 더 커다랗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앙부는 돌과 흙을 이용해서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되었고요. 4트렌치 같은 경우는 중앙부에 이 돌이 보이지 않고 흙으로만 쌓아 올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깥쪽으로는 원지형의 경사도 변화가 관찰되고 있고 그리고 중앙부 바닥면은 불을 질러서 정지한 흔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의 시골 조사 결과 1호분 같은 경우는 원지형의 경사 변화와 성토층이 관찰되고 그 경사 변화를 지점을 또 기준으로 했을 때 봉부는 직경 10.5m 정도의 원형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부에 다수의 석재가 발견되는 것은 혹시 매장 주체부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도굴로 인해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발견되는 석재 범위 자체가 좁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조리 고분군 내 다른 봉토분과는 입지적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호분이 봉토분이 아니고 다른 용도의 구조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의 시골 조사 결과를 가지고 봉토분 1호와 그리고 석실 2기 제2호분 및 제1호분 남쪽의 석실을 정밀 발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밀 발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연조리 1호분 같은 경우는 토석 재단으로 확인되었고 그리고 연조리 2호분 같은 경우는 유구가 아니고 근래 만들어진 석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토석탄 아래쪽에 선축조된 수열과 그리고 토석단 남쪽으로 석실 1기가 조사되었습니다. 제가 메고 있는 것이 RTK라는 장비인데 GPS를 이용해서 제가 이 조사 범위를 표시하면 벌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큰 나무들을 벌목하고 이 부토라고 하죠. 썩은 흙과 그리고 유구 위쪽으로 퇴적층들을 인력을 이용해서 제거하였습니다. 부토와 퇴적토를 제거하고 유구의 원형이 어느 정도 드러난 이후에는 이렇게 뚝을 설정해서 조사를 진행하였고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다르게 준비하지 못했는데 발굴한다 하면 붓으로 살살살살 쓰는 모습이 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전에는 곡괭이로도 때리고 삽으로도 파내서 우선 흙을 파내고 그리고 정리할 때 이렇게 붓이나 빗자루 등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깨끗한 사진을 얻으려면 이런 식으로 진공청소기까지 연결해서 청소를 하는 모습입니다. 발굴 조사가 되면 이 자료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드론이나 카메라 같은 것으로 사진 자료를 남기고 또 평면 실측한 다음에 높이까지 이렇게 재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토석단 같은 경우는 각각 직상방 전경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모든 사진이 같은 높이에서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처음 발굴 조사를 착수해서 벌목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봉토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4분 뚝을 설정하고 그리고 시골 트렌치의 안에 메어둔 흙을 제거하고 그리고 조금씩 노출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노출을 진행하면서 토석단의 원형을 찾아가는 식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유구 조사 같은 경우는 작은 주열 같은 경우는 적게는 10컷, 규모가 있는 유구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00여 컷의 사진 자료도 남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위해서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순으로 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구역을 나누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굴구로 인해서 상당부가 유실된 상태였고요. 2구역 같은 경우는 등산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등산로 때문에
유구의 상당부가 유실된 상태였습니다. 3구역과 4구역 같은 경우 원래 지형 자체가 급경사였지만 대상기법이 적용되어서 더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유구 자체가 유실된 모습을 보입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는 토석단의 4차 노출 전경입니다. 요 4차 노출 전경에서부터 중앙부에 이렇게 네모난 성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도굴과 그리고 민묘 때문에 이미 파괴된 상태입니다. 바깥쪽으로도 어느 정도 이 호상의 성렬이 돌아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굴 조사를 하면서 이 직상방 사진 말고도 여러 각도, 여러 높이에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또 촬영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료를 마련해 봤습니다. 이 사진은 8차 노출 전경입니다. 안쪽으로 네모지고 바깥쪽으로는 원형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토석단이 조사가 완료되었는데요. 선축된 하부 수열이 있고 그 위에 토석단이 있고 그리고 토석단의 남쪽으로는 6세기 말엽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석실이 토석단을 파괴하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석단이 전체적인 평면 형태를 보면 아랫단은 원형이고 윗단은 방형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랫단 원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호상의 성렬이 북서쪽으로만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 호상 성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원형으로 추정하였는데 왜 원형으로 추정하였냐 하면 호상으로 돌아가는 성렬의 연장선상에 이렇게 점점이 석재들이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아까 제가 대상기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정의 경사도 변화가 관찰되는 지점이 이 호상 성렬의 연장선상의 선상과 일치합니다. 아랫단 같은 경우 맨 처음 노출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호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의 방향 석축당의 정서쪽과 정북쪽에 이런 기준되는 대석들이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대석들을 기준으로 해서 안정된 층위에 남아있는 석재들은 두고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을 제거하고 나니 부채꼴 모양의 성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 이 아랫단의 부채꼴 모양의 성렬의 연장선상에 윗면은 평탄하다가 급한 경사를 이루다가 그리고 다시 원래의 자연경사면과 만나는 지점 부채꼴 모양의 성렬의 연장선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단에서는 아랫단이 원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윗단인 방향단 같은 경우는 북쪽과 남쪽으로 지금 기단상의 성렬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단상 성렬 같은 경우는 최대 4단 정도 석축하여 쌓았고 남쪽 기단상 성렬 같은 경우는 최대 3단 정도 성렬을 석축하여 쌓아 올렸습니다. 북쪽 기단열과 남쪽 기단열의 그 높이는 거의 일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의 기단상의 성렬을 만들고 그 내부에는 흙과 돌을 이용해서 좀 무질서하게 적석한 모습입니다. 내부에서 금동이식이나 통영 그릇받침 편이 확인되었습니다. 토석단의 토층 양상을 보면 토석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하부에 선행된 수열이 있고 이 수열을 폐기한 이후에 바깥쪽으로 원형의 성렬을 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방형 석축단을 만들고 그리고 방형단과 원형단 사이에는 북쪽은 흙을 주로 이용해서 쌓아 올리고 남쪽은 흙과 돌을 이용해서 쌓아 올렸습니다. 동쪽 같은 경우도 흙으로만 이용해서 쌓아 올렸고 서쪽 같은 경우는 유실이 심해서 그 원상이 어떤지는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면상을 봤을 때 우선 평면은 위쪽이 네모지고 아래쪽이 원형인 건 확실한데 단면상 같은 경우는 조사단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갈리는 상태입니다. 이건 점도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토석단 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모두 대가의 톡이 일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부 수열 같은 경우는 토석단을 조사하면서 그 존재를 확인했는데요. 토석단이 복원을 생각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해체 조사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단상 성렬은 저희가 건들지 않고 내부에 무의미하게 적석된 돌들만 제거한 이후에 하부 수열을 조사했습니다. 하부 수열 같은 경우는 중앙부에 또 조그맣게 수열이 있고 이 수열의 끝단에는 판석을 한 매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요 남쪽에도 사실 판석 한 매가 있었는데 이건 눕혀진 상태였었는데 아마 이것과 같이 세워뒀다가 이 매몰되면서 넘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 수열을 중심으로 해서 주열들이 디귿자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열의 배치 자체가 이래 정형성을 보이지는 않고 또 어떤 주열은 10cm 정도로 얕고 어떤 주열은 40cm 이상이 깊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주열로 어떠한 상부 구조가 있었는지는 추정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석단 하부 수열 내부에서도 목탄이 다량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목탄 위쪽으로도 이 불맞은 흙과 바닥 자체도 불맞은 흔적이 많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석단의 남쪽에 있는 석실 1호입니다. 석실 1호 같은 경우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모양과 내부 시설을 봤을 때 6세기 말엽의 신라 석실로 판단됩니다. 이 평면상과 단면상에서 석실이 토석단을 파괴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호분입니다. 2호분 같은 경우는 석각처럼 돌아가는 모습은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안에서 다량의 쓰레기도 확인되었고 토층상에서도 이쪽 벽이 먼저 만들고 또 다시 흙을 쌓으면서 이쪽 벽을 만들어서 고분의 석각 석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 당시에 임시로 만든 참호 같은 시설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토석단을 종합해서 보면 토석단의 구조는 아래쪽이 원형이고 위쪽이 방향인 형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이례적인 구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를 조사단에서는 당시 우주관인 천원지방 사상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모를 이렇게 동그라미가 감싸고 있는 모습이어서 땅을 하늘이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석단은 그래서 대지 조성하고 원형단을 축조하고 상부의 반형단을 축조해서 완성되었는데 그 축조 시기를 보면 내부에서 출토된 통영 기대편을 보면 6세기 1사분기를 그 상한으로 둘 수 있고 그리고 토석단을 파괴하고 축조된 신라 석실을 봤을 때 대가야 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토석단의 발굴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례적인 형태를 봤을 때 이게 재단 시설이 아닌가 추정하니 또 주산에서 내려오는 능선 자체가 재단 근처에서 어느 정도 평탄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단에서는 배례 공간으로 추정하였고 고령군과 협의해서 이 배례 공간에 대한 추가 시굴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추가 시굴 조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벌목을 하고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뒤편으로는 노출된 안반면이 많은 상태인데 이 배례 공간으로 추정했던 범위 내부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 9개의 트렌치를 설정하여서 추가 시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트렌치 내에서는 어떠한 유물 그리고 어떠한 시설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배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에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비워뒀기에 배례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거는 배례 공간에서 본 연조리 재단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사람들이 열지어서 서 있고 이쪽에서 이 재단 연조리 토속단에서 재를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의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토석재단 같은 경우 직경 9.5m의 원형이고 그리고 위쪽은 한 변이 4.1m 정도의 방향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한 136제곱미터 정도의 배례 공간을 마련하였는데 최소 100명 이상은 이 뒷공간에서 배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삼국의 제사 관련해서는 신라 같은 경우 삼국사기에도 다량의 제사 관련된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신라 종묘나 사직 그리고 천자 제후 또 농사 관련된 제사도 있고 날씨와 관련된 제사 이외에도 다양한 잡사들이 존재함이 사료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래 사료에서 제사와 관련된 사료는 좀 있지만 신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사 유적이 확인된 적은 없고 대신 백제 같은 경우는 부안 중막동 유적이나 서천 봉선리 유적 같은 경우 그리고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이런 제사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주 송산리 고분군 제사 유적 같은 경우 연조리 재단과 어느 정도 입지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송산리 고분군 제사 유적 같은 경우는 A지구 같은 경우 무령왕릉과 5호분, 6호분을 바라다 보면서 제사 유적이 형성되어 있고 D지구 제사 유구는 1호에서 4호분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제사 유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A지구 제사 유구 같은 경우는 기단 상상열을 마련하고 이쪽으로는 커다란 수요를 만들었는데 요것을 조사단에서는 신목을 세운 구덩이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지구 같은 경우는 방향의 3단으로 만들어졌고 제사 유적이 아마 1호에서 4호 고분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연조리 재단도 연조리 고분군을 내려다보고 있는 입지였기 때문에 이 조사 당시에는 이 연조리 고분을 향한 제사를 지낸 곳이 아닌가 한번 판단해 봤었습니다. 다음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추정 제사 유적입니다.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추정 제사 유적 같은 경우는 1917년 조선 고적 조사 보고에 따르면 주산성의 제2내성으로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주산성에 대해서 2차례 정도 발굴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2내성에 대해 답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답사 결과 여기 석축 상승은 확실히 아니고 그렇다고 또 토성으로 보기에도 이질적인 면이 있어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조사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연조리 재단이 발굴되고 재단 같은 경우는 요 주산성에서 바로 북쪽에 요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조리 재단 밑쪽으로 연조리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고 제2내성의 밑쪽으로 지산동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연조리 재단은 연조리 고분군의 재단 그리고 제2내성은 지산동 고분군의 재단이 아닌가 하면서 의문을 가졌고 그리고 시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추정 제사 유적 같은 경우는 현재 시굴 조사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결론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백제 서천 봉선리 유적과 어느 정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후 더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 나중에 학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조리 토석단이 과연 연조리 고분군을 향한 제사지였냐 하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조리 토석단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아주 훌륭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 멀리 보이는 것이 가해산입니다. 대가의 시조신앙과 관련이 깊은데 요 가해산이 잘 조망도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또 밑쪽으로도 이쪽이 지금 연조리 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밑쪽으로는 연조리 고분군이 역시 잘 보이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도 캐비니 들판이 넓게 잘 관찰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석 재단의 방향 석축단과 그리고 뒤쪽의 배례 공간의 각도를 봤을 때 그 주축 방향 자체는 이 연조리 고분군과 그리고 캐비니 들판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야산 같은 경우는 요 북서쪽에 좀 주축 방향과는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축 방향을 고려했을 때는 캐비니 들판 향한 제사면 농업과 관련된 국가적 제사가 연조리 재단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좁게 연조리 고분군을 향해서 조상에 대한 연조리 고분군 축조 집단만을 위한 제사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자체가 그 대가야 왕도 배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적 제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가야산이 잘 조망되기에 가야산과 하늘을 향한 천신 제사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연조리 제사지를 종합해보면 과거부터 그러니까 얕게 수요를 파서 제사를 지내다가 5세기 후반에 대가야가 성정하면서 6세기 전반에 대가야가 이제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6세기 전반 석축상성인 주산성을 만들고 그리고 역시 주산성의 북쪽에 원래 수요를 얕게 파서 제사지로 이용되던 곳에 대가야의 위상에 맞게 이 제사지를 재정비한 것이 이 연조리 토석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조리 토석단 남쪽에 6세기 후엽 석실의 존재를 봤을 때 신라 병합 이후에는 그 제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가야 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제사지로서 비록 유전 상태와 유물은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유적 자체가 고대 국가의 의례 행위를 증명해주는 중요 자료로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발굴을 하게 되시면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혹시 연조리 재단 발굴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아닌데 연조리 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 사진이나 도면을 봤을 때 엄청 높은 곳에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그리고 발전기 이런 것까지 들고 올라간다고 엄청 힘들었던 현장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사원들 덕분에 유적의 조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한 발굴 현장의 비하인드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문헌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가야의 제사 유적에 대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